그다음에 가장 어려운 게 엠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아마 문제적 남자, 제가 나갈 뻔했던 문제적 남자 하다가 여러분이 망했다고 중간에 다운됐다고 나가버리거든요. 근데 뒤집기 소위 말해서 지뢰찾기하고 똑같습니다. 지뢰찾기는 잘 모르시죠 여러분. 저희 범위라서 답변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지금은 AI가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까 했듯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엄밀해서 이제 전두엽에서 P6라고 하던데 이 부분의 내 분석을 구조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AI 면접을 한번 보고 나오면 대부분이 이것 때문에 폭망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게 AI 게임이 있습니다. 게임 면접이라고 할 수도 있고 AI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 AI 게임이 좀 어렵습니다. 이 AI 게임이 대부분의 우리 친구들이 AI 면접에서 가장 어려운 항목. 그래서 결론적으로 AI 면접을 한번 보고 나오면 대부분이 이것 때문에 폭망했다.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AI 면접장은 AI 게임이 어려운 이유가 다양한 형태의 게임들인데 이게 진짜 뭘 평가하는지 좀 애매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처음에 우리가 인적성 검사할 때, 적성 검사할 때 추리 능력 이런 거 있죠. 그거와 비슷한 형태인데 이거는 원래 어떻게 하냐면 AI 게임은 이제 여러분 뇌의 여러 부분 중에 전두엽 부분의 걸 분석하는 것. 이 전두엽이 뭐랄까 우리의 논리성이라든지 의사결정력, 추리력, 정서 이런 걸 다 지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 그래서 전두엽을 다치고 나면 전두엽에 충격을 받으면 예전에는 조금 온화한 성격이 갑자기 이상한 성격으로 바뀐다든지 최근에 하나 있었죠. 이승기 나온 드라마에 그 다음에 뭐냐면 살인자의 전두엽을 이식하니까 성격이 바뀌었다 이런 논리 이런 거였죠. 물론 그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런 형태였죠. 그래서 그걸 보는 게임인데 이게 여러 가지 게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바뀌고 추가되고 바뀌고 추가되고 전혀 생소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마이다스 IT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어차피 정답이 없고 준비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준비 안 하시고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게임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아예 전혀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황당해지겠죠. 이것도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시간을 오래 주고 풀려고 한다면 뭐 넉넉하게 풀 수는 있겠죠. 근데 시간을 오래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짧은 시간 내에 이걸 봐야 되기 뭐랄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엄밀해서 이제 전두엽에서 P6라고 하던데 이 부분의 내 분석을 구조를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 결국은 인성검사에 보는 척도 있죠. 아까 했듯이 K척도, F척도, L척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장을 하는지, 그 다음에 거짓말 하는지, 사이코 척도를 하는지, 이런 것도 여기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똑같이.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게임이 있는데, 대부분이 그 게임을 통해서 직무적합성이나 이런 걸 본다. 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직무적합성보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인데, 대표적으로 풍선 키우기.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풍선이 점점 커져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터지거든요. 그러면 터지면 감점되고 이런 형태. 근데 한 번 누를 때도 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친구는 굉장히 도전적인 건지 그 다음에 뭐랄까 안정을 추구하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겠죠. 맞죠? 계속 누르는 친구가 좀 도전적인 거고 한두 번 누르고 그냥 넘어가는 친구는 진짜 안정을 추구하는 친구겠죠. 그런 성향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숨어 있는 게 풍선이 터지는 순간 여러분의 표정의 변화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웃겨요. 이게 좀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협상 면접을 하면 굉장히 A, B의 협상을 하고 상반된 이익에 대한 주제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기는 쪽에 막 굉장히 좋은 상품을 걸어요. 면접인데도. 그럼 친구들이 그걸 상품을 받기 위해서 막 이기거든요. 근데 그 이기는 거랑 평가의 결과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인데 풍선도 막 계속 누르다가 이제 이 친구가 도전적인지 안정적인지를 보는 것도 있는데 터지는 순간에 여러분의 표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카드 뒤집기 소위 말해서 지뢰찾기하고 똑같습니다. 지뢰찾기는 잘 모르시죠 여러분. 저희 때 이제 유행했던 건데 이제 숫자가 있죠. 거기는 이거는 숫자가 없고 스마일 카드, 함정 카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계속 뒤지는데 함정 카드의 숫자가 판이 갈수록 몇 개가 있다고 안내가 돼요. 그래서 이건 복불복이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풍선 키우기처럼 좀 안정을 추구하는지 도전적으로 하는 건지 그거 보는 거겠죠. 왜 계속 넘어가는 친구, 계속 찾으려고 끝까지 하는 친구가 있고 한두 개 하고 넘어가는 친구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람의 표정을 맞추는 거, 여러 가지 표정, 화남, 웃음, 기쁨, 뭐 이런 거 표정을 맞추는 게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전 비교라고, 이거는 아마, 뭐랄까, 예능 프로그램에 약간 나왔었습니다. 뭐냐면 동그라미 동전이 두 개인데, 여기는 검정, 이걸 빨간색으로 검정을 써놨어요. 그럼 이쪽에는 뭐랄까, 이 글자가 똑같이 있습니다. 파랑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여기 검정이라고 적혀 있으면 여기 글자 수가 검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 보는 겁니다. 그걸 이제 방향키로 맞다면 왼쪽, 안 맞다면 오른쪽 이렇게 누릅니다. 그것도 이것도 짧은 시간에 막 누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패드가 좀 힘들고요. 가장 좋은 거는 노트북이고, 노트북도 마우스가 있는 게 좋습니다. 유선 마우스가 좋고, 마찬가지로 환경적인 면에서는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보다는 실제 연결되는 유선 이어폰이 낫습니다. 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왜냐하면 이거 하다가 여러분이 망했다고 중간에 다운됐다고 나가버리거든요. 근데 그거 기록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 굴리는 더 위에 평가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노이 탑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랄까, 이제 기둥에다가 이렇게 뭐랄까, 구슬 같은 걸 끼워놨어요. 그래서, 뭐랄까, 이렇게 샘플을 주고, 여기는 다른 샘플인데, 그걸 몇 번 올려서 똑같은 모양으로 막 바꿔라. 이런 것들. 또 있고, 무게 비교는 이제 뭐랄까,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아는 소위 말하는 뭐 공 모양도 있고, 늪비공, 축구공, 뭐 볼링공 이런 형태로 돼 있고, 동물로도 있습니다. 개, 고양이, 뭐 코끼리 뭐 이런 거 있는데, 우리가 아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무게의 순서대로 놓는 게 아니라 저울을 줘요. 저울을 주고 거기 올려가지고 그걸 비교해가지고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울에 대한, 이제 뭐냐면, 인에어 같은 경우는 저울에 대한 몇 번을 쓸 수 있는 그걸 주는 거고, 그게 아닌, 뭐, 윈시대로 거기 가면 최소 저울 숫자로 하라.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를 비교해서 제일 무겁고 낮은 거.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게 M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아마, 문제적 남자. 제가 나갈 뻔했던 문제적 남자에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숫자라든지 도형 위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투백 이러면 두 번째 전에 나왔던 숫자와 일치하는지, 그럼 그 숫자가 계속 바뀌겠죠, 옮기면서. 그죠? 3백은 세 번째 전의 숫자와 일치하는지 안 일치하는지 이거 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근데 이게 숫자만 있는 게 아니고 도형도 있고요. 도형이 좀 쉬워요, 오히려. 그 다음에 위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블록 형태로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류 코드라고 해가지고 자음 모음인지, 동그라미 속에 자음 모음이 있고 짝수 올순이 숫자가 있는지, 그걸 일치하는지 안 일치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방향 맞추기도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입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먹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누르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거든요. 그걸 맞춰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저는 날씨 카드가 주는데, 카드를 기상 뭐 이렇게 4개 카드 주는데, 이게 날씨가 맑습니까 비가 옵니까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 이모티콘 모양인데, 입 모양에 대해서, 입 모양이 이제 일자가 아니고 스마일 모양으로 돼서 이게 길이가 같은지 안 같은지 이런 형태. 또 있고, 윈시드를 가면 마작처럼 이제 숫자 맞춘 거 있죠. 그거 두 개 짝 맞추는 형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어 퍼즐 만드는 것도 있고, 오셀로 번역도 있고, 그 다음에 숫자 연산, 엄밀해서 규칙성을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공간, 이제 뭐냐면 단면이나 옆면을 주고 이렇게 3D로 쌓아 올리는 형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굉장히 많아요, 실제. 그래서 이게 많다 보니까 그리고 계속 이거는 계속 바뀌고 추가되고 바뀌고 추가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AI 게임이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폭망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얘기했듯이 개발업체에서도 이거는 정답은 없다 라고 했기 때문에 좀 편하게 그냥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리 조금 연습해야겠죠. 그러면 윈시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관련된 게임을 하는 어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그래서 그런 걸 좀 찾으셔가지고, 물론 있긴 있는데 찾으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냐면 실제 체험판이라든지 이게 다 뭐 공개되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체험판을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어플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보시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인터넷에서 찾으시면 이제 거기에 대한 게임 어플 이런 것들을 안내해 주는 쪽도 있으니까, 그거는 다른 기회에 있으면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AI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AI 게임을 통해서 이제 직군이라든지 직무의 적합성을 보는 형태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다양하게 추론이라든지 계획, 멀티테스트 뭐 이런 것도 다 보겠죠. 보는 거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게임에 대한 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표정에 대한 분석도 당연히 있다는 거. 그죠? 왜냐하면 뭐
포부위 방식으로 분석하는 게 가장 AI 면접이니까.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이외에 그 부분도 있다는 걸 조금은 기억하시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이게 AI 면접이고, 그 다음에 이제 AI 면접 이후에 심층 면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층 면접이라고 이거는 이제 이내에는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질문은 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Yes or no. 그럼 그 순간이 어떤 거였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뭐랄까 구조화 면접 형태로 추가 질문 하는 형태입니다. 근데 구조화 면접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그거겠죠. 여러분이 거짓말 하는지, 그 다음에 표정이라든지 변화를 보고 그걸 분석하는 형태겠죠. 이 심층 면접은 기업마다 직군에 따라서 세팅을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일반 면접에서 보는 구조화 면접이랑 똑같다. 하나의 질문 주고 추가 질문 하는 형태다. 근데 이게 제한된 시간에 압박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조금은 체크는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형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여러 형태를 주는 이유는 이 여러 형태를 가져야지만 여러분의 평가의 신뢰성이 조금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이 힘들어합니다.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새로운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걸 가지고 당락을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 왜? 크게는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엄밀해서 답변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지금은 AI가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까 했듯이 이제 뭐랄까 버벌이라고 해가지고 언어적인 면을 평가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단순 반복되는 형태 자주 쓴다고 해서 그걸 잘한다는 논리가 안 되거든요. 이거는 원래 예전에 삼성의 자소서 키워드 이것도 아직까지 논란은 그 특정 단어가 인지상이라는 단어 직무와 연관되는 단어가 많다고 점수 준다. 그 시스템은 소위 말해서 잘못 알려진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답변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못하니까 AI 면접이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빅데이터가 많이 쌓여야 됩니다. 근데 빅데이터는 결국은 합격자와 불합격자, 취준생의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빅데이터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조금 부족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체험을 자꾸 하시면 그게 빅데이터가 자꾸 쌓이고, 근데 합격의 당락에 결정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그죠? 누가 합격했다, 누가 떨어졌다. 왜? 체험판에는 보고서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이 보고서는 이제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참조 잣대이기 때문에 주면 이걸 면접관이 그걸 가지고 창의성이 좀 부족하네요. 이런 식의 질문도 하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빅데이터가 아직까지 부존재하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의사결정권자, 아재들이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그죠? 짧게라도 여러분을 직접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AI 면접이 언론에서 얘기하고 막 굉장히 중요하다고 떠들고 다니지만 결국은 아직까지는 보조적인 잣대입니다. 그냥 새롭기 때문에 인기가 있다. 이게 오히려 제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게 나타났습니다. 작년에 인국공이라든지 공항공사에서 AI 면접을 보조적인 잣대로 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1등 했던 친구가 탈락했고요. 꽈락했던 3명이 합격했습니다. 실제 면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가야 될 길이 좀 애매하다. 물론 이제 이게 고도화가 되고 내용적인 평가까지 된다면, 그렇게 고도화 시스템으로 간다면 조금은 의미가 있는데, 그렇다고 그 내용적인 면이 단순히 어떤 특정 단어를 많이 썼다고 그게 잘 된다? 그거는 좀 아직까지는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AI 면접 전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면접이 생소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 할 건데 어떤 형태인지는 실제 체험판을 통해서, 아까 했듯이 자플렉스, 마이다사이트의 자플렉스에 가면 이제 AI 역량 검사를 체험할 수 있는 쪽으로 연결 링크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한번 해보시고, 꼭 마이다스가 IT가 아니더라도 원시대라든지 IM인그런 뭐 다양한 툴이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인페이스라든지, 그래서 거기에 가시면 체험을 약간 할 수 있게끔 다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것보다는 다양한 것들을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체험해보고, 이거는 이제 이런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 뭐냐면 표정이나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이 배경도 생각해 봐야 돼요. 약간은 이 배경 부분이 이제 너무 지금처럼 화려하면 이 표정에 대해서 잘 못 읽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배경은 가급적은 단색이라든지 좀 단정한, 그래서 학교 면접실이라든지 스터디 카페나 이런 걸 활용하는 거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조적으로 이 AI가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걸 녹화해 가지고 면접관이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제가 몇 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복장은 너무 편한 복장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좋아요. AI 면접 전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아마 아직까지는 논란도 있고 그렇지만 조금 생소하기 때문에 준비는 한번은 경험은 해봐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좋아요. 항상 얘기했듯이 좋아요, 구독은 안 누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한테 도움만 되면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한번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